그래서 먼저 이제 소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월요일 오늘 개장 전에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와 함께 2022년도 개장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1년, 22년 매해년마다 사실은 좀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려요. 올해 한두 해 내년. 지나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신정, 구정 이게 설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신정 구정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잘 안 쓰나요? 네, 새해랑 설 이렇게 쓰요. 그렇게 씁니까? 없어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조금 뭔가 인사를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또 얼마 지나면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하겠죠. 네. 그리고 복을 또 여러 번 받아야 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몇 가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은 좀 뭐 연말에 평이했던 것 같죠? 네, 뭐 사실 뭐 크게 있나요? 그냥 이제 말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0분 만에 거의 다 나온 거라서 원래는 거의 보합이다가 이제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한 10분 동안 막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좀 비중 조절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고 더 보이는 이유는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뭐 메타 플랫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초대형주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쫙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술주가 나쁘네, 뭐가 나쁘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형주를 막판에 좀 물량 조절한 정도에 불과한 거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차익 실현도 있었을 거고 말이니까. 뭔가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세금을 하니까 좀 이제 피하려고. 비중 맞춰놓는 것도 있을 거고 번 건 또 팔아놔야 나중에 수익 확정을 해야 또 보너스도 책정을 할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물량일 뿐이지 별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또 떨어져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겠지만 환율을 보면 그런데 사실 MSCI 그렇죠. 한국 지수 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0.3% 올랐고요. 네. 신흥지수 ETF도 0.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달러도 사실 뭐 약했었기 때문에 우리 원화야 뭐 결국은 달러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달러가 좀 약세로 그래도 끝났다라는 건 결국은 뭐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1,190원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상위 지수도 뭐 수출 괜찮았어요. 지표도 연휴 때 보니까 이 2021년도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았죠. 60 몇 년 만에 뭐 하이. 올해 그러면은 내내 이제 그게 매달 나오던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증시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참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도 자 여러분 좋잖아요라는 뭐 저도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과연 의미가 많은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내수가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수출만 뭔가 좀 가지고는 분위기가. 부족하다 이런 심리적인 게 그렇죠. 있었을 있었겠죠.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볼 때도 좀 저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연되는 거지 휘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좀 분명히 달라질 것 같고 오미크론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 오미크론 얘기는 이제 미국도 뭐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제 JP 모건 또 JP 모건이네. 외국사들 얘기를 안 하려래도 뭐 네. 하여튼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힘이 있는 분석 기관이니까 네. 금융기관이니까 JP 모건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그 평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곳은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을 거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됐고 그쵸. 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로 나오잖아요. 네. 속도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하지만 치명성은 낮아서 뭐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뭐 돌아가시는 분이 한 6천 명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좀 좋은 현상이 아니냐 그래도. 뭐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더군요. 네, 저도 뭐 근데 사실 해석하기 결국 나름이겠죠. 바이러스라는 게 네. 뭐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또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뭐 보더군요. 뭐 그들이 얘기하니까 뭐 봐야 되겠고. 자, 국내는 1월 달에 이벤트들 몇 가지가 있죠. 수급 이벤트? 수급은 이제 작년 끄트머리에 이제 기관 쪽이
한 이틀 동안 2조 5천억을 팔아가지고 네. 아 이거 봐라 내년을 생각한 이게 아니고요. 그냥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배당 때문에 먹고 나가는 물량이 많았고요. 네. 2조 5천억이 나온 게 무서워 보이긴 하죠. 근데 그중에 금융투자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금융투자에서 2조 4천억이 나왔고 그리고 30일에는 특히 기관 매도가 7,600억이 잡혔는데 금융투자 매도가 9,300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머지들은 좀 산 데가 더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를 샀다가 이제 배당 받는 이제 권리만 취득하고 이제 빠지는 이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또 뭔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세는 거의 끝난 게 아니냐. 뭐 연초에도 분명히 그 배당을 먹고 나오는 물량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게 뭐 크지 않을 거다. 이미 거의 다 나갔다고 보여지고 1월에 외국인도 뭐 거의 안 거 하나 팔았고. 들어오잖아요. 뭐 들어오나요? 엔솔? 아, 그 얘기를 좀 오늘 할까 해서 그 네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갑자기 수급 얘기하는데 큰 거 하나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또 뭘 알고 계시길래 박 그러나 대표님이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원고에다가. 뭐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사실 뭐 이런 너튜브 세상에서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런 공신이라고 하면 LG 화학인데 네. LG 화학에 대해서 제가 이건 100만 원이 간다라는 걸 막 40만 원, 50만 원대 외치다가 집중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결국은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흥했던 게 저희 채널인데 너튜브상에 이제 박재현 대표가 JYP 클럽으로 이제 많이 그쵸. 흥하실 수 네. 있던 거는 그 LG 무거운 화학. LG 화학을 예,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네. 파다가 이제 뭐 자신 있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지지를 철회하는 어. 사태가 이제 작년 말쯤에 발생이 됐죠. 왜요? 근데 지금 LG 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게 되면 네. 이게 새로운 기업 평가를 제대로 받고 지분 가치를 받아서 LG 화학이 이제 더 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의 시나리오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랑 내년까지 뭐 평균 예상 에비타가 한 3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CATL이 가장 밸류를 잘 받는 곳이고 중국의 전 네. 배터리. 그렇죠. 삼성 SDI가 좀 못 받는데라고 치면 이거 두 개를 뭐 봤을 때 CATL 밸류를 받게 되면은 한 120조가 되고요. 뭐가요? 시총으로.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솔루션이. 그리고 만약에 SDI의 밸류를 받게 되면 그럼 이제 반이죠. 6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둘 사이의 가운데를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평균 계산하면 90조 정도를 나오면은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해피한 케이스다. 그쵸. 근데 여기다 지주회사 할인율을 한 50% 정도 적용을 하고 그럼 45조가 되죠. 반을 뚝 잘라갖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분율 82% 계산하면 한 30조 중반 나오는데 그럼 LG 화학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초 소재 부분 더하면 한 50조 되거든요. 네. 근데 LG 화학이 지금 45조예요. 그럼 업사이드가 10%밖에 안 남으면 사실은 매수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이미 아직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만약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죠. 배터리의 가치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는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리콜이 너무 많아요. 리콜이 네. 너무 많아서 사실 2019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뭐 ESS 충당금부터 해서 또 2020년 말에도 있었고 또 2021년 3월에도 코나 EV 배터리 리콜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1조 원대였는데 여기에 70% 부담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GM 리콜도 1조 4천억대 나왔는데 절반은 이제 LG 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부담하고 절반은 LG 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7천억 하면 한 2년 동안 리콜 비용만 2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리콜 때문에 공급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콜이라는 게 야 다시 해와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겠어 하고 받아서 다시 해서 다시 줘야 되면 내 공장에서 되게 많은 부분의 캐파를 리콜을 위해 돌려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보면 GM 리콜이 지금 14만 3천 대인데 이게 한 8기가와트, 9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네. 현대차의 8만 2천 대짜리가 한 5기가와트 정도. 이렇게만 따져도 13기가와트, 14기가와트가 되면 그러면 아직 뭐 폭스바겐 ID3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LG 화학이 여기에서 또 만약에 또 리콜을 막게 되면 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다 리콜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한데 이게 없다고 쳐도 전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캐파의 10%는 이제 리콜 쪽으로 돌려야 된다란 말이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2022년이다. 그러니까 올해 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넘어가는 게 돼가지고 많은 고객사들을 지금 잡아놔야 되는데 네.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캐파 자체를 다 쓰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거고. 오케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은 그래서 조금 사실 주주분들한테는 항의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거니까, 그죠? 뭐 욕 먹는 건 이골이 나서.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뭐 대형 IPO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70조, 뭐 90조, 100조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흥행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규모의 자금을 뭐 블랙홀처럼 빨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뭐 연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고간을 좀 비워놓은 이유도 네. 그런 연유가 좀 있을 거고. 하지만 내용을 좀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면은 부정의 요소들 존재하고 있다, 그죠? 네. 저 이제 뭐 인덱스 펀드에서 자동으로 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물량들이 있겠지만 네. 과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볼 수 있을까는 그건 나중 문제 아니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폭바 얘기를, 그러니까 폭스바겐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발. 폭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럽에 이제 폭스바겐이 헝가리 공장인가요? 네네. 폴란드인지 헝가리인지 제가 좀 착각을 하지만 폴란드. 폴란드. 네. 네. 뭐 폭스바겐이 우리 그쪽 배터리 안 쓸 수 있는데 왜 공장은 돌리나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LG 하더라. 네, 소문에 네, 소문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많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문은 아니라서 그러게요. 네, 그 여기까지만 소문을 합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간 좀 부담스럽다. 중요한 건 하여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기업을 지금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네, 약간 모두들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이노베이션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노베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대장이잖아요. LG 화학, LG 뭐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네가 배터리 주춤하는 사이에 셀 3사. 그렇죠. 여기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 SDI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지만 삼성 SDI는 그룹사 측면에서 저가 수준은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확장을 하는데 좀 소극적인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이제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40기가와트인데 25년까지 220기가와트,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천명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내 그쵸. 투자인가? 네. 이게 25년까지 15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맞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춤하고 있어서 고객사를 확보를 못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지금 이제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열심히 캐파 확장하고 있고 화재 없고 괜찮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사이에 누가 앞으로 수주 잔고를 늘려갈 수 있을 거냐. 이미 사실 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수주 잔고가 1700기가와트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1테라와트가 언제니 뭐 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700기가와트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220조 원어치인데 이 정도면 업계에서 거의 탑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춤 걸을 때 이 파일을 이 MS를 가져가기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1분기에 미국 1공장이고 헝가리 2공장 가동이 된다라면 모멘텀도 있잖아요. 여기 가동된대라고 하는 뉴스들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그 뉴스가 사람들의 이목도 분명히 끌 수 있을 거고 외형이 커지는 것도 우리 눈앞에서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사실 조금 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더라. 이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금방 또 흑자 전환을 하는 해가 올해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에 반영되는 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70%나 이 EV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절뚝거리는 기업보다는 그 뒤에서 약간 빈틈을 노리고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롱숏 펀드들, 롱숏 전략 같은 것들 하잖아요. 네. 동일 그룹 내에서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그러면은 그렇죠. 숏을 하고 싼 거는 사들이는 이런 네. 전략들을 많이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하시는데, 그럼 박재현 대표의 지금 전략을 들어보면 LG 화학이나 에너지 솔루션은 숏,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굳이 아니군요. 숏하기에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비싸야지 숏이고 네. 싸야 롱인데 네.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자기 가격에 있는 아직 거고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가격에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막. 상장을 해봐야지 밸류에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이제 제 LG 화학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더 갈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밸류가 딱 거의 맞는 수준이 아니냐 지금이 그런 느낌이라서 숏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말하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하여튼 뭐 굳이 이제 선택을 하자면은 SK 이노베이션으로 좀 대안을 그쵸. 좀 네, 높게 보신다. 그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 이제 그러면 또 줄기를 쳐야 되는데, 그죠? 네. 만약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뭐가 좀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따라 붙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밸류체인이. 소재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거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혹시 워낙 오늘- 유명한 기업이라서 오, 그 밑에 그래요? 있는 기업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심심한데? 자극적인 방송을 원하시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소문으로 들어서 얘기 들어봤고요.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